사업 읽어주는 아저씨 사저씨 김태훈입니다. 매출도 괜찮고 적자도 아니고 세금도 잘 내고 있는 회사, 재무제표 펼쳐놓으면 나쁘지 않은 회사, 이런 회사가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떨어집니다. 대표님은 억울해요. 아니 우리 장부 깔끔한데 왜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심사 기준은 좋은 회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평가위원석에 앉아서 실제로 보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동시에 심사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가석에 앉아서 있으면 하루에 수십 개 기업을 서류를 봐요. 그 중에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깔끔해요. 매출도 나쁘지 않고 대표 이력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오늘 그 구조를 처음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정책자금 예산이 한 해에 약 8.7조 원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기업은 이 예산보다 훨씬 많아요. 결국 줄을 세워야 합니다. 줄을 세울 때 보는 건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평가표에 맞는 회사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억울하게 떨어집니다. 대표님들이 정책자금 심사에 대해 가지고 계신 인식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회사가 괜찮으면 받을 수 있겠지. 매출도 있고 적자도 아니고 직원도 있고 세금 밀린 것도 없고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갈리는지 대부분 모르세요. 정책자금은 은행 대출이 아닙니다. 은행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줘도 되는가, 그리고 나중에 갚을 수 있는가, 이걸 봅니다. 그런데 정책자금은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인가를 봅니다. 줄을 세우는 거예요. 예산이 20조면 20조보다 더 많은 기업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성적순으로 줘야 되잖아요. 이 성적의 기준을 대표님이 모르면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밀리는 겁니다. 제가 평가위원으로 앉아 있으면요, 앞에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가표예요. 어느 항목에 몇 점, 뭐 이런 항목은 뭐 몇 점,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실제 그렇게 작성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회사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느껴도 평가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의견도 남겨야 해요. 왜 이런 점수를 줬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가위원은 좋은 회사를 뽑는 게 아니에요. 평가표에 맞는 회사를 뽑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느냐 모르냐가 탈락과 합격을 가릅니다. 그러면 평가표에서 뭘 보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무지표,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당기 수익이익, 현금 흐름, 인력 증가. 이건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표님이 모르시는 영역이에요. 기업 스펙입니다. 연구소가 있는지, 특허가 있는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는지, 창업기업 확인을 받았는지, 이런 스펙이 없으면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아도 점수가 깎입니다. 혹은 탈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가표에 그 항목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어요. 둘 다 매출 10억, 영업이익률도 비슷하고 부채 비율도 건전합니다. 재무제표만 보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A사는 합격하고 B사는 탈락합니다. 뭐가 다르냐? A사는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고 특허도 2건 있고 벤처기업 인증도 있습니다. 반면 B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재무제표 딸랑 하나만 있습니다. 평가표에서 이 스펙들은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점수가 붙습니다. A사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받은 상태고 B사는 0점이에요. 총점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B사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아니 우리 재무제표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나쁜 게 아니라 스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업종 코드 자체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 산업분류 기준으로 C코드 제조업, J코드 IT 소프트웨어, M코드 서비스업, 이 세 코드에 해당하는 업종이 정책자금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 사업이 이 코드에 해당되는 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사업자를 낼 때 대표님이 상식적으로 아는 선에서 업종을 세팅해가지고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근데 들여다보면 더 유리한 코드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업종 코드 하나 때문에 3천에서 5천만 원 받을 회사가 5억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 기회를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탈락하는 회사들이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보는 패턴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스펙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신청합니다. 연구소, 특허, 벤처 인증 이런 거 하나 없이 재무제표만 들고 가요. 재무가 아무리 좋아도 평가표 항목에서 점수를 못 받습니다.
준비 없이 가면 5% 미만의 확률입니다. 둘째, 사업계획서가 비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올해 매출 3배 올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으면 평가위원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 매출이 왜 가능한지, 단계별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탈락 사유 중에 이게 상위권입니다. 셋째, 세금이나 사회보험, 체납 이력이 있어요. 현재 체납 중이면 당연히 탈락이고요. 과거에 체납했다가 정리한 경우에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여러 기관에 동시에 알아보고 다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치명적이에요. 은행이든 기관이든 상담하면 시스템에 기록이 다 남습니다. 여기저기 찔러본 이력이 보이면 담당자 입장에서 좋게 보이지 않아요. 한번 탈락한 이력도 남고, 그러면 이걸 뒤집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준비 잘해서 한 방에 가야지 여러 군데 찔러보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집니다. 다섯째, 1차 서류만 생각하고 2차 발표 준비를 안 합니다. 정책자금 심사에는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현장 평가가 있습니다. 서류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2차 현장 평가에서 대표님이 직접 설명을 못하면 탈락해요. 남이 써준 사업계획서는 평가에서 다 드러납니다. 서류는 기본 통과 조건이고 합격을 결정하는 건 현장 평가입니다. 여기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겠습니다. 대표님들이 정책자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있어요. 정부가 어려운 회사를 도와주는 돈.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정책자금은 어려운 회사를 돕는 돈이 아니에요. 준비된 회사에게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돈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려운 회사를 돕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 구조는 이미 기본이 갖춰진 회사 중에서 더 가능성이 있는 곳에 순서대로 주는 겁니다. 성적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출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자금을 받는 게 목적이 되면 준비 없이 갑니다. 자금을 결과로 놓으면 구조부터 세팅합니다. 스펙을 갖추고 재무를 정비하고 사업계획을 다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회사가 결과적으로 지금도 자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매출이 2억이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스펙이 하나도 없었어요. 1년 동안 연구소 설립, 특허 출원, 벤처 인증, 인력 세팅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재무제표도 정비하고요. 매출 성장과 이익 구조도 동시에 잡아갔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매출 90억, 해외 5개국 수출. 자금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성장 구조를 짜다 보니 자금은 저절로 따라온 겁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자금부터 넣은 회사들 중에서 2년 안에 폐업한 곳이 약 3,200여 곳이 넘습니다. 접근 방식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책자금 심사에서 평가위원이 보는 건 좋은 회사가 아니라 평가표에 맞는 회사입니다. 재무제표가 아무리 좋아도 스펙이 없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연구소 특허, 벤처 인증, 업종 코드 이런 것들이 평가표 항목에 있습니다. 둘째, 탈락하는 회사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스펙 없이 신청하거나 비현실적 사업계획서, 체납 이력, 여러 기관 동시 접촉, 현장 평가 준비 미비,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리스크가 큽니다. 셋째, 정책자금은 어려운 회사를 돕는 돈이 아니라 준비된 회사가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주는 돈입니다. 대출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구조부터 세팅한 회사가 결과적으로 자금도 받습니다. 대표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회사에 스펙이 몇 개 있으십니까? 연구소, 특허, 벤처 인증, 창업기업 확인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재무제표만 들고 계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펙이란 걸 처음 알았다. 업종 코드를 다시 봐야겠다. 재무만 보고 있었는데 관점이 바뀌었다.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사위원이 재무제표에서 실제로 이것만 보는 기준을 구체적인 점수 체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표 안쪽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사저씨 김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